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대한 신념의 마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믿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신념의 힘, 즉 엄청난 마력을 갖고 있는 신념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굳게 믿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전 세계의 수백만 독자들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념의 법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에서 출판하고 클로드 브리스톨이 지었으며 최염순이 옮긴 신념의 마력입니다. 이 책은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신념의 위력과 그 신념을 개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념의 마력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자기 개발 프로그램이며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 성공 경영서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신념이 운명을 바꿉니다. 성공의 심장을 꿰뚫은 황금빛 선은 신념입니다.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성공의 시작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집니다. 갖게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갖게 될 것입니다. 신념은 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신념입니다.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파멸을 부릅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고, 즉 생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 세상은 인간의 사고에 의해 지배받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것의 반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만물은 인간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사고 과정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살과 뼈, 근육은 70%가 물이고 나머지는 보잘것없는 몇몇 화학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생각의 비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곧 나의 내면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생각의 산물입니다. 자신이 그렇다고 믿는 바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성격과 경험과
일상생활을 결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구절이나 선도 악도 없다, 생각이 그것을 만들 뿐이다 라고 말한 셰익스피어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서 에딩턴은 우주는 우리 마음의 선물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진즈는 우주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위대하고도 보편적인 정신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신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의사 파라셀수스는 상상은 신념을 통해 활기를 띠게 되고 비로소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그 완성을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신념은 상상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신념이 의지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결정하세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노력을 그 어떤 성공과도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이며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강력한 믿음입니다. 성공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집중입니다. 성취하고 싶은 일에 몰입하고 생각을 목적에 일치시키고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원하는 것에 대해 불타는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신념의 힘을 사용하면 내면에 감춰져 있던 힘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그때부터는 바로 그 힘이 우리를 목적지로 이끕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속으로 성공하는 그 형태를 뚜렷하게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분명히 그릴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묻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히 알았다면 자신이 정한 목표를 눈앞에 그림을 보듯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 목표의 이미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은 행동의 원동력입니다. 욕망은 내 안에서는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고 밖에서는 그 새로운 힘의 근원을 찾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거나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바로 큰 욕망을 품는 일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동기를 유발하는 원동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만한 욕망 없이는 그 무엇도 이룰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은 산도 움직입니다. 건설적인 생각이나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고, 공포심은 골칫거리를 끌어당기는 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석과 똑같은 성질을 가진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생각은 마음의 진동입니다. 생각은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넓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생각의 정도와 그 강도, 그리고 정서적인 특징과 느낌의 정도, 혹은 진동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생각은 그 연속성과 강도, 그리고 힘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창조력과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경 조직은 오로지 진동파만을 느낍니다. 외부의 다른 물체가 진동을 발산하면 인간의 오감이 작동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창조적인 힘은 오직 생각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나 마음속에 그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졌을 때 발휘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라던 대상인 집이나 차, 이런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고, 꿈을 이룬 자기의 모습을 시각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창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인간 생명의 정수이며 그 힘의 한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결코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생기면 도우러 오고, 임박한 위기를 경고해주고, 때때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적절하게 사용하면 이른바 기적을 행하게 합니다. 잠재의식은 객관적으로는 시키는 대로 일하고, 명령한 대로 혹은 의식이 간절히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주관적으로는 그것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하거나 그런 듯이 보입니다. 불가사의한 힘은 신념입니다. 발명, 위대한 음악, 시, 소설, 그 밖에 다른 모든 독창적인 성과는 무의식에서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에 생각의 재료를 주며 뿌리 깊은 욕구를 말하고 그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리곤 하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또 현재의식 속에 있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을 털어냈을 때 활동을 시작합니다. 심사숙고 역시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해
물건이나 상황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속적인 효과는 신념에서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신념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그 힘은 분명 줄곧 생각에 오던 것을 사물과 연관시키는 견인의 법칙을 작용시켜 마침내 훌륭한 성과를 가져오게 해줍니다. 이 신념은 생각의 속도나 사고의 주파수를 변화시키고 커다란 자석처럼 잠재의식의 힘을 끌어당기며 우리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을 바꾸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신념의 진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르는 기적적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마력을 낳습니다. 선의의 마법이든 악의를 지닌 마법이든 둘 다에 해당되는 기본 원리는 바로 신념입니다. 잠재의식은 문제 해결의 힘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이며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저자인 구스타프 갤리는 인생 최대의 성공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굳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신념이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데는 잠재의식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잠재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입니다. 잠재의식의 판단은 타고난 본능과 축적된 경험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의식은 머릿속에 있으며 의식 수준 위로 떠올라 있고 잠재의식은 몸 안에 있으며 의식 수준 아래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화하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경험과 지식의 저장고입니다. 사고의 근원은 현재의식입니다. 현재의식의 주요한 힘은 이성, 논리, 형식, 비판, 계산, 자각, 도덕심 등입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것의 관찰 수단은 우리의 오감입니다. 현재의식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물질적 환경과 투쟁할 때 우리를 이끕니다. 현재의식의 최고 기능은 귀납과 추론, 분석과 종합이라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적합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식의 활동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쳐서 어떤 노력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자신감을 잃은 채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자포자기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잠재의식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며 목표 달성과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식이 생각의 근원이라면 잠재의식은 힘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위대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은 본능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을 잘 알고 있지만 늘 현재의식이라는 수면 위로 떠오르고자 합니다. 또 잠재의식은 사람이나 외계에서 받은 인상의 저장고이며 현재의식이 보내오는 사실과 경험을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미래의 사용을 위해 간직하는 기억의 보물 창고입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식이 다 담고 있을 수 없는 기억들을 맡아주는 거대한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발전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잠재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활력을 얻고 용기를 회복하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적인 중계망을 통해 교신을 주고받는 강력한 기지로서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영적 세계와도 교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잠재의식은 과거의 감정과 지혜, 현재의 지각과 깨달음, 미래의 생각과 비전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믿는 자를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잠재의식은 다양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직관력, 감정, 확신, 영감, 암시, 추론, 상상력, 조직력,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기억력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그 주요한 힘입니다. 잠재의식은 육체의 감각기관에 기대어 바깥 세상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바로 직관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잠재의식은 감각 기능이 쉬고 있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작동하며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잠잘 때만 아니라 깨어있을 때도 그 힘을 발휘합니다. 잠재의식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잠재의식은 독자적인 힘과 기능을 가진 독특한 정신적 유기체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육체 및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육체와는 독립된 활동을 합니다. 잠재의식에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식의 도움 없이 육체의 필요를 직감적으로 깨닫고 육체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절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즉각적으로 행동에 돌입해 역시 현재의식과 독립적으로 최고의 주의권을 행사하여 놀라운 확신과 이해를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약합니다. 셋째, 텔레파시, 투시, 사이코키네시스 등과 같은 영적 세계에서도 활동합니다. 또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현재의식이 불러내면 즉각 지원에 나섭니다.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게 도움을 구하면 잠재의식은 힘과 자원을 사용해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개인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나 개별적인 욕망을 실현시켜 주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의 힘과 자원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활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확고히 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만 발휘됩니다.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반드시 목적이 달성될 거라는 절대적인 신념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테오도르 주프르와는 잠재의식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활동하려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잠재의식에 전달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원하던 그 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느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맡은 임무를 척척 잘 해냈다거나 늘 열망하던 자리에 오른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실제 이미지로 그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잠재의식이 낱낱이 파악하고 소화하여 자신을 위해 작동할 수 있는 길로 나가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나 계획이 대기하고 있던 현재의식으로 흘러들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도 분명해집니다. 그때는 주저 말고 그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망설이거나 유보하거나 숙고해서는 안 됩니다. 잠재의식이 보내오는 메시지를 자유롭게 받아들여 이해한 후에는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잠재의식은 당신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자기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이 모든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완성 단계로 이끌어주는 청사진 형식으로 문제 해결책이 주어지는 대신에 간간히 어떤 신비로운 힘이 특별한 의미나 논리적인 연관성 없이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잠재의식의 힘과 지혜를 믿고 나가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일도 순순히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잠재의식의 도움으로 자신이 늘 바라던 곳에 와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마음속에 그려왔던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잠재의식이 시킨 일들이 서로 논리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진정한 열망과 욕망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진 당당한 자신의 성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암시는 자기 긍정의 힘입니다. 실패가 싫다면 성공을 생각하세요.
실패를 생각함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은 신념에서 나옵니다. 자기 암시든 외래 암시든 간에 그것은 체내 기관이 어떤 기능을 작동시키고 잠재의식이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것이 바로 반복의 본래 역할입니다. 같은 찬송가, 같은 주문, 같은 다짐을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굳은 믿음과 확고한 신념이 생깁니다. 일단 그 신념이 확고해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히틀러는 암시로 독일 민족을 통합하고 세계 정복의 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책 나의 투쟁을 읽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역시 암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휘어잡았습니다. 스탈린 또한 러시아에서 마음의 기술을 써먹었습니다. 미국의 현대 최면학회는 1946년 11월에 스탈린을 세계에서 10손가락에 드는 체면술사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꼽고 대중 체면술사라고 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반복적인 암시요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날뛴 인물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복적인 암시의 불가사의한 힘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잠재의식의 밑바닥까지 스며듭니다. 이것은 바로 성공하는 광고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광고를 통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암시는 처음에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고 다음에는 광고한 물건을 간절히 사고 싶게 만듭니다. 모든 위대한 종교운동의 창시자들은 반복적인 암시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성경에는 생각의 힘과 암시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서 43절을 보면 야곱 역시 암시의 위력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암시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40년 동안 암시의 힘을 사용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이끄는 암시에 힘입어 무거운 갑주를 두른 힘센 골리앗을 돌팔매 한 방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오를레앙의 연약한 소녀 잔다르크도 미래를 암시해준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에게 프랑스를 구할 사명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닌 불굴의 믿음을 병사들에게 전파해 프랑스군보다 훨씬 우위에 있던 영국군을 오를레앙에서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추진할 때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념은 사람 위에 있는 어떤 힘에 기대어 자신을 드러냅니다. 문자 그대로 생각은 사실의 아버지입니다.
미시간 대학의 필딩 요스트, 반데일빌트 대학의 덱 맥국인, 프린스턴 대학의 허버트 크리슬러와 그 밖의 감독들이 암시의 마력을 빌려 팀의 사기를 높인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스 팀의 미키 코크렌 감독은 몇 년 전만 해도 2위였던 야구팀을 아메리칸 리그의 정상에 올려놓았는데 당시 그가 주요하게 활용한 방법 역시 반복적인 암시의 효력이었습니다. 당시의 신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키 코크렌 감독은 날마다 불꽃이 일듯한 맹렬한 훈련을 통해 승리의 복음을 전했다. 이기는 팀은 항상 앞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서 타이거스 팀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신문은 전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황기에는 암시의 힘이 지나치게 오래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황기에는 날이면 날마다 너무 힘든 시기다. 사업이 신통치 않다. 은행이 망한다. 앞날이 어둡다와 같은 말들만 들렸고 가는 곳마다 사업이 망했다는 뒤숭숭한 얘기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말들은 전 국민의 입버릇처럼 되어버렸고 급기야 사람들은 다시는 번영의 날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계속되는 두려움의 진동파에 짓눌리다 보면 기운이 꺾여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매우 민감해서 두려운 빛이 슬쩍 비치기만 해도 금세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수순처럼 사업은 망하고 실업이 재빨리 그 뒤를 따르며 은행이 망하고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야기가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쉽게 그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불황이란 문자 그대로 두려움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또 다른 경제 불황은 결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황에 대해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황이 닥쳐옵니다.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불황과 전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경제 지구 내로 침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듭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이미지 그대로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중요한 운동 경기가 열리기 전날 응원대회를 열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격려 연설과 응원과와 함성은 암시가 되어 선수들에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불어넣습니다. 세일즈 매니저들도 매일 아침 열리는 판매 회의에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회의장에는 세일즈맨들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그들의 판매 기록 갱신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군대에서도 같은 원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제식 훈련은 급기야 본능처럼 인이 박히게 해서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심을 갖게 합니다. 성공의 힘은 오직 믿음에서 나옵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내리는 명령이나 암시를 받으면 즉시 이행합니다. 또 외부 세계에서 오는 어떤 자극을 현재의식을 통해 받은 경우에도 행동을 취합니다. 이때 현재의식이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선명한 이미지를 부각하면 잠재의식은 훨씬 더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는 고르디안의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신탁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단칼에 잘라버렸고 그 결과 커다란 권력을 얻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어렸을 때 스타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갖게 되었는데 그 보석에는 그것을 지닌 사람이 행운을 얻고 프랑스의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서게 해준 것에 굳건한 신념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위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성공의 그림을 먼저 그리세요. 잠재력이 지닌 자력을 활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상상력과 시각화 그리고 집중력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를 갖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곧 상상력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집이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는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건축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집의 설계도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이미지가 선명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 집의 작은 부분까지 눈앞에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잠재의식이 활동을 시작해서 그 집을 실제로 마련해 줍니다. 잠재의식의 힘은 우연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은 스크린 위에 투영된 이미지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영상이나 원본 슬라이드에 문제가 있다면 투영된 이미지가 흐릿하거나 거꾸로 뒤집히거나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 역설 등은 모두 자신이 투영하려고 하는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생각한 대로 결과를 얻습니다. 야구의 강타자, 축구의 전문 포워드 패서, 정확한 드롭 키커 등은 모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건 마음속으로 공과 그것이 떨어져야 할 자리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분명히 연습과 타이밍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부분을 결코 소홀히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힘이 잠재되어 있고 자신이 그것을 믿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은 기꺼이 달려옵니다. 마음의 그림 그리기는 성공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위대한 결과는 위대한 상상에서 나옵니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허물 없이 대하며 결코 장벽을 만들지 않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승 비결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유능한 매니저로 잘 알려진 지미 그리버는 많은 권투 선수를 챔피언으로 만든 바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선수들에게 챔피언이 된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선수들은 승자가 되었습니다. 마음속 그림대로 끌려옵니다. 셰익스피어는 미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진 척이라도 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미덕을 가진 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통해 그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서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백일몽과 참된 그림, 마음속 그림 또는 상상의 적절한 사용은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100만 달러가 어딘가에서 저절로 굴러 들어올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하룻밤 사이에 호화로운 물건으로 가득 차 있는 아름다운 집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백일몽이나 허황된 바람은 그것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힘을 결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것을 직접 실행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이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법의 창시자인 프랑스의 의학자 에밀 구에 박사는 암시의 힘에 큰 희망의 빛을 던졌습니다. 그는 상상이 의지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상상과 의지가 부딪혀 싸우면 번번이 상상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즉, 상상은 항상 의지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순차적으로 마음이 자력을 띠게 해주고 마음과 그 대상이 조화를 이루게 해주며 욕구의 대상을 밖에 비춰 현재의식에 보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그것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상상력을 집중시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